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계약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둘러보던 중에 주위 시세는 10억 원 정도인데 9억 정도의 나온 매물이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네. 혹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와 더불어 오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곧 계약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뭐라고 했냐면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둬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A씨는 일단 잡아두자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가 가르쳐주는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A씨는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이거는 부동산에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아 빨리 이거 가계약금이라도 걸지 않으면 네. 이거 다 순서 놓칩니다.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 막 이러면 괜히 마음 필요 급해지잖아요. 없는데도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때는 이성이 마비돼. 맞아요. 야 이거 1억이나 싼데? 이거 빨리 어떻게든 잡아둬야 되지? 주변 시세가 얼마나 진짜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입지가 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우선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펴보니까 뭔가 안 좋은 게 뭐가 있어. 네. 마음에 걸리네. 그래서 돈 돌려달라니까 못 줘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진짜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섣부르게 그냥 막 입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막 보내시면 안 돼요. 그 대부분 이제 매매 대금이 매도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이거 일방적으로 그냥 그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네. 중도금, 장금, 입주 시기 이런 거에 대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얘기도 한마디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하냐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돈이 갔다. 매도인 부당히?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다. 아, 네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건 타당해 보여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공인중개사가 그냥 여기 계좌로 그냥 넣으세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의사의 합치가 그쵸,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하고 이제 얘기까지 됐어. 매수인 사겠다고 하니까 뭐 매매 대금이 10억입니다. 아 근데 뭐 잔금이나 중도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대신 뭐 우선순위로 주겠으니까 가계약금 한 500만 원만 입금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 막 여러 사람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서 가계약금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많아. 그래서 난 누구한테 팔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내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아유 나 안 할래요. 돈 돌려주세요. 매도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난 또 사실은 또 매수인 또 사겠다면 또 계약에 또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가계약금도 받았고 그건 계약을 체결하는 걸 전제로 해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가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제가 싫다고 하면 무조건 돈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힘드네요. 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네.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네. 2018년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아, 너무 궁금해요. 전 사실 네. 이게 가계약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 네. 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약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거든요. 판결문 중에 일부 좀 읽어드릴게요. 그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까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용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지 당사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 계약금을 지급한 건지 이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 정도의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주는 대신에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가계약 제도는 어떻게 보면
매수인을 위한 장치다. 따라서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해야 된다. 아, 그럼 가계약은 못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어떤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다. 결과적으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우선권, 네. 내 우선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서 단순 변심에 의해서 했던 경우까지도 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포기해야만이 너가 그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이유 불문하고 저는 우선권이라는 것 때문에 매수인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중심은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요구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사겠다고 네, 하면 네. 이 어떻게 보면 매매 체약의 여부가 매수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인이 뭐 내가 돈 돌려달라고 하면 그 돈까지 돌려줘야 되느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줬어.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자기는 생각해보더니 오늘 안 할래요? 그럼 당연히 네가 걸었던 그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판결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네. 돈 준 거를 왜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의 의사는 오히려 네. 지금 이 하급심 판결의 의사가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 매도 입장에서 그래 나 기다릴 테니까 그 대신 너 보증의 의미로 돈 얼마 걸어. 네네. 그 대신 이거 너 만약에 변심하면 못 받아가. 그다음 매도 입장에서 알았어 내 대신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나한테 우선권 줘. 이런 의미가 오히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쌍방의 의사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냐. 사실 저는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하고 어떤 접촉도 없이 음. 부동산에 의해서 돈을 넣은 경우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경우는 가계약금을 당연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예. 사실 계약금을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오히려 당연히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야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쌍방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내가 단순 변심이잖아.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게 변심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뭔가 물건을 사도 단순 변심, 화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네.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률적으로 뭐 이런 경우 가계약금 경우에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던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해석이 네. 너무 중요하고 해석의 문제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거나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어떤 당사자의 네. 의사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뭐든지 간에 충동 구매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것도 네.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절대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요. 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신신당부가 정말로 아주 예.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정말로 신신당부드립니다. 네, 신신당부.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